과거에 오랜 독신 생활을 해온 김구는 교육과 사회운동에 전념하며 결혼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서너 번의 혼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는데 1902년경 여우이라는 여성과 비밀 결혼을 했으나 그녀가 만성 감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독립운동 중 안창호의 여동생과 결혼 약속을 했으나 이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백범일지에는 그녀와의 만남을 이루지 못해 아쉬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던 1906년 31세였던 김구는 18세의 최준내 여사를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준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으며 처음에는 이웃마을 청년과의 결혼을 생각했으나 자유 결혼을 원했던 그녀는 김구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김구는 기독교 교육과 감리교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김구와 최준내 부부는 첫째 딸을 낳았으나 이듬해 딸은 세상을 떠났고 둘째 딸 환경과 셋째 딸 은겸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구보다 13살이나 어린 최준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딸 3명을 잇따라 잃는 동안 김구는 항일투쟁을 이어갔고 1911년 안학사건에 연루되어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안학사건은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 안명근이 무반학교 설립을 위해 김구 등 애국지사들과 접촉한 것을 일본이 빌미로 삼아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으로 날조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근거로 160여 명을 검거했으며 김구는 서대문과 인천 감옥에서 혐을 살다가 1915년 특사로 석방되었습니다. 김구는 42세에 장남을 얻었으나 이 장남은 광복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구의 장남 김미는 1917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김구는 독립이 단순히 만세를 부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신중히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김구는 아내와 아들을 고국에 남겨두고 중국 상하이로 떠났습니다. 1920년 김구의 아내 최준내와 어머니 광락원은 김구를 찾아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김구는 가족과 만난 것을 기념하며 한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이 김민의 첫 사진이었습니다. 1922년 작은 아들 김신이 태어났고 김구는 자신의 5 식구를 두고 재미있는 가정을 이루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24년 최준내가 출산 후 몸조리 과정 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김구는 일제의 수배준이었기에 일본인 거류진의 병원에 갈 수 없었고 아내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 최준내의 장례를 치르고 묘비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김민과 김신을 돌보는 일은 할머니 곽낙원의 몫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극심한 가난에 직면해 있었고 청사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곽낙원은 가족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져 중국 사람들이 버린 채소를 모아 소금에 절인 음식이나 시래기국 같은 죽을 만들어 임시정부 요인들의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린 김민은 영양실조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1925년 할머니 곽낙원은 작은 손자 김신을 데리고 고향 회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고국에 도착한 후에도 아들을 생각하며 생활비를 모아 김구에게 보냈습니다. 임시정부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자 곽낙원은 큰손자 김민도 고국으로 보내라고 연락했고 김민은 귀국하여 고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은 1931년 안심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숭실학교로 진학했으나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 일본은 김구를 체포 대상으로 지목하며 가족들을 감시했고 김구는 다시 가족을 중국으로 불러야 했습니다.
광락원도 두 손자를 데리고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했고 1934년 3월 김민과 김씨는 할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재망명했습니다. 당시 76세였던 광락원은 임시정부의 어머니로서 살림을 챙기며 큰 힘이자 정신적 기둥이었습니다. 한편 임시정부 요인들은 과교사의 생일을 맞아 돈을 모으던 중 과교사가 스스로 생일상을 차리겠다며 권총 2자루를 선물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에게 생일은 없다. 이 총으로 외국인을 한 명이라도 더 죽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은 낙양 군관학교 특별반에 입교했으나 학교 내 한인 학생들 간 갈등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이후 중앙군관학교 10기생으로 입교해 군사교육을 이어갔고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35년 김민은 17세의 나이로 한국국민당 창당에 실무진으로 참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김구의 지시를 받아 일제관공서 폭발, 고관 암살 등 임무를 수행했고 일본군 점령지에서 첩보활동 및 일본군 이지무 격침작전에도 참여하는 등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39년 충칭에서 임시정부 의장 김준의의 큰딸 안미생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안미생은 안중근 의사의 조카딸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가며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안미생은 홍콩에서 충등학교를 마치고 중국 칭화대학 영문과에 입학했으며 중일전쟁 발발 후 후민선전대학으로 옮겨 다양한 외국어에 능통했습니다. 졸업 후 충칭 영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임시정부를 도왔습니다. 1939년 김민과 안미생은 만나 곧 사랑에 빠졌고 1940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려 김구 가문과 안중근 가문이 결합하는 뜻깊은 결혼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이 결혼을 동지결혼이라 부르며 축하했습니다. 김구는 안미생을 훌륭한 집안의 자제라며 반가워했습니다. 1941년 김민과 안미생 사이에 딸 김효자가 태어났는데 효자라는 이름은 김구가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김민은 당시 충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폐병에 걸렸고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충칭은 석탄 연기가 심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았으며 많은 한국인들도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민 역시 폐병으로 고통받으며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페니실린 치료는 일제의 봉쇄로 구하기 어려웠고 아내 안미생은 김부를 찾아가 간절히 약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김부는 임시정부 동지들 중에도 같은 병을 앓은 이가 많다며 자신의 아들만 살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민은 1945년 3월 29일 27세의 나이로 광복을 5개월 앞두고 충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부는 백범일지에서 충칭의 기후와 아들의 죽음을 담담하게 기록하며 그곳의 열악한 환경과 많은 이들이 폐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김민이 세상을 떠난 후 안미생은 마음속에 원망이 많았으나 내색하지 않고 백범의 비서관으로 활동했습니다. 해방 이후 1945년 11월 임시정부 한국제일진과 함께 김구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경교장에서 살림을 맡으며 김구를 수행했고 외부 강연과 반타운동에도 참여하는 등 여성 지식인으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안미생은 여성 교육과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선의 어머니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안미생은 위대한 어머니가 위대한 아기를 낳는다며 어머니가 조선말을 잊지 말고 익히도록 가르친 덕분에 자신이 지금까지도 조선말을 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도 많은 여성 혁명가들이 활동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구와 시아버지로서의 인연은 3년에 불과했습니다. 1948년 딸 효자를 미국으로 보내며 남편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구는 며느리 안미생 대신 어린 손녀 김효자를 돌봤다고 전해집니다. 1949년 6월
김구가 세상을 떠날 때 장례식장에서 안미생의 모습을 볼 수 없었으며 딸 김요자는 한때 대만에서 생활하다 서울대 조속과를 졸업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안미생은 딸 김요자에게 미국 유학을 권했으며 이후 김요자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김미는 1977년 건국 포장, 1990년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습니다. 그의 유해는 1948년 고국에 봉안되었으며 1999년에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할머니 광락원과 함께 안장되었습니다. 안미생은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2004년 향년 90세로 사망할 때까지 1인 가구로 생활했습니다. 딸 효자 역시 1960년대 중반 미국으로 이주했으나 이후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안미생은 임시정부 비서, 한국국민당 당원 등의 공적으로 정부로부터 건국 포장을 받았습니다. 광락원, 백범 김구, 김민, 김신에 이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으며 김구 가문은 독립운동 명문가로 다시금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안미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딸 김요자의 행적을 찾지 못해 건국 포장은 직접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과거 김구의 장남 김민의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김호현 회장과 김미 관장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뉴욕에서 김유자 여사를 만나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 포장을 무사히 전달했습니다. 김유자 여사는 백범 김구 기념관에 어머니 안미생의 건국 포장 기증 의사를 밝혔으나 고령으로 직접 한국을 방문하지는 못해 딸 부부가 대신 방문해 기증식을 진행했습니다. 안미생은 노스포트 해변 휴양지에서 미술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1961년 현지 신문 기사에 그녀의 동양풍 작품들이 전시된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안미생은 상업 미술가로 지역민을 상대로 그림을 팔며 생활했으며 김구 선생의 둘째 아들은 1953년경 미국 뉴욕에서 형수를 만난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당시 형수는 중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성당에 다니며 넥타이 등의 그림을 그려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안미생은 시댁과 어느 정도 연락을 유지했으나 이후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 후 한국과는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김효자는 미술 강사로 일하며 미국인과 결혼했습니다. 김구는 아들이 위급한 상태에서도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며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친부로부터 구원을 거절당한 며느리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상상하게 합니다. 안미생은 목숨을 바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고국에 돌아와서는 나라가 당파 싸움으로 혼란스러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에게 독립운동, 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무엇이었을지 많은 사람들이 그 심정을 추측합니다. 아마도 임시정부 어른들의 공명정대함이 그녀에게는 지울 수 없는 한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안미생은 그런 상처를 안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을 것입니다. 또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나라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안미생의 복잡한 심경과 잠적은 임시정부의 역사적 가치와 현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비디오였습니다.